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뉴스와의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달에 호기롭게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FOMC 회의에서 다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경기 회복이라는 게 생각보다도 정말 어려운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요. 네. 아직까지 조금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제 오늘 아침이죠. FOMC에서 회의 결과가 금리 동결 나왔는데, 네. 뉴욕 증시가 결과 발표 이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나스닥은 2% 이상도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유인즉슨 3월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자체, 또 경기 둔화 우려감 자체가 잡혀주면서 그에 따른 우려감, 그리고 또 어제 애플이 6% 이상 급락을 했고요. 많이 내렸네요. 보잉 같은 경우가 네. 8%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의 하락도 또 시가총액 하락을 좀 견인했지 않았나. 애플의 하락 이유는 스마트폰의 판매량 증가율이 그러니까 좀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판매 증가가 고점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스마트폰 판매 증가는 늘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우려한 나머지 어제 애플이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점이고요. 조심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일반의 가전제품처럼 좀 바뀌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뉴욕 증시가 어제 그래서 크게 하락했는데요. 우리 시장이 장초반에 좀 내리나 싶더니 다시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1900을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볼까요?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오기 전에 갑자기 좀 1%대까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오늘은 오전장 볼 거 없겠구나 했는데 회복도 좀 굉장히 빠르게 좀 다행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그래도 오늘 오후장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갑자기 좀 저도 마음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좀 기대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보자면 코스피가 1900포인트 이상 현재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15% 현재 이상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678포인트 상황에서 0.45% 정도의 상승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알아볼까요? 수급 보겠습니다. 자, 수급 보자면 외인들이 797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115억 그리고 613억 원씩 각각 현재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흐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만이 강한 매도를 보여줍니다. 기관이 현재 362억 원의 매도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230억 원 그리고 외인은 127억의 순매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증시 상당히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그래도 상해종합증시가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현재 2700포인트 초반대 보여주면서요. 0.64%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실시간으로도 0.04%, 다시 또 돌아서네요. 거의 보합인데요. 0%대 현재 소폭 플러스권에서 2736포인트 상황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상해종합증시도 그러고 우리 국내 증시도 그러고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인 만큼 4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S-오일이 일단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173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다고 합니다. 자, 멘토님께서 전부터 정유주들 좀 좋은 실적을 보일 맞습니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S-오일이 그런데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지금 소폭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봤는데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아무리 잘 나오다 하회할 경우는 그냥 하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이미 또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실적 발표가 되면은 또 주가는 그냥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이 끝난 이후에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탈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잘 버티셔야 되고요. 상승 흐름에서 기다려본다면 전고점 포인트는 반드시 넘어갑니다. 지금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도 정유주들이 호재성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1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
아마 1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기대 가지신다면 목표가 한 10만 원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중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S5일 조정 이후 상승 가능하다고 봐주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 게 호텔 롯데가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사실 롯데그룹은 상장된 계열사가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호텔 롯데의 상장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롯데 호텔이 아니라 왜 호텔 롯데로 상장을 할까? 호텔 신라가 연상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 요 이름을 같이 조금 검색을 할 때 하시기 편하게끔 호텔끼리 묶어놨나 그럴 수도 이런 있겠네요. 생각도 네. 들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코스피 예비 심사 통과를 해서요. 상반기 때 상장 추진을 좀 한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자체도 엄청난 대형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얼마나 이슈를 끌지 모르겠으나 우선 공모주 청약을 거치고 상장하게 되는데 네. 가능 시점은 현재 나와 있는 소식으로는 5월 말이나 6월 초로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머지 않았네요. 그래서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 상장하기 보통 한 2, 3주 전에 청약이 실시하니까요. 그때 맞춰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워낙에 좀 무거운 종목이라 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어요. 이게 상장했을 때 첫날 2배를 오를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게 그렇죠. 돈으로 끌어올려도 좀 한계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롯데 계열사들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롯데 그룹 내의 그 지배구조 변환에 대한 부분을 이슈를 잡는다면 그때 맞춰서는 조금 괜찮겠지만 당장에 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실 분들 급하게 하지 마시고 또 하나 장외로 이 종목을 또 급하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의 장외 가격은 보통 상장하기 전에 한 3에서 4개월 전에는 굉장히 고점 자리거든요. 그리고 상장할 때까지 천천히 빠집니다. 현재 상황은 분명히 고점이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우선 좀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청약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텔 롯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괜찮지만 조금 더 무겁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의 종목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물산이 지난해 4분기 891억 원 영업 적자를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랑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 불안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그냥 수급 노름인 것 같은 그냥 누가 갖다 올리느냐에 따른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실적 포인트가 나온 상황에서 그렇게 잠재 손실 2.6조 원을 떨어냈다 요런 이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을 891억 원을 기록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모습으로 조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는 괜찮아지겠구나. 적자라고 하지만 이제 바닥을 좀 확인했다라는 것을 조금 확인했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 제일모직과의 합격 이후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현재로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정말 중요한 시기다. 올해 본격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상승 분위기 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어두시고서 좀 조심스러운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흐름이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삼성물산 올해 성장 기대감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어제도 외국인이 모처럼 매수했는데 다시 오늘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지금 700억 원이나 넘게 팔고 있는데요. 멘토님께서 이전에 유가가 35달러 선까지 올라오면은 외국인 매수 전환도 가능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32달러 선입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확 돌아섰다고 보긴 어려울까요? 아직은 아니고요. 35달러 선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유가의 그 가장 최근에 나왔던 깨지기 직전의 저점 바닥 그리고 횡보세 바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제가 35달러 말씀드리냐면 그 유가 마지노선 자리가 있어요. 그때부터 해서는 좀 어느 정도 사우디 쪽에서의 재정적인 부분에 완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35달러, 40달러 좀 밑으로 깨지면서부터 해서 사우디가 급격하게 매도세를 많이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다가온다면 35달러 넘어가는 포인트부터는 다시 해외 자본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특히나 그 유가 관련 쪽으로 해서는. 그러면 사우디가 현재 국내 시장에 보유하고 있는 게 한 10조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한 7조, 6조 정도가 있고요. 아랍에미리트가 8조 정도 있는 상황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수량들이 지금 현재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봤을 때는 더 이상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멈춰있는 상태고 유가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35달러 선 넘어가면서 좀 강하게 반등 나오면은 충분하게 외인들이 매수로 1,000억 이상 들어오는 포인트가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 외인들이 들어왔다 판단하기 힘들고 최소한 1,000억, 2,000억, 3,000억 많게는 1조까지 들어와 주는 흐름이 터져준다면 정말 시장의 안정감을 부르고 다시 2,000포인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냥 조정을 끝마치는 구간, 조정 마무리 구간 이렇게 판단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유가 안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외국인 수급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와이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청자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오늘은, 네, 굉장히, 네, 여러분, 어렵습니다. 아니, 뭐, 사실 뭐. 중요한 거죠, 그래도. 네, 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자, 뭐,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로, 아래가 아닙니다. 네. 위로 뚫고 나가는 현상은입니다. 네. 어렵죠, 문제가. 네. 그런데 위로 보기가- 뚫고 나가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 보입니다. 네. 그래서 1번 골든 크로스, 많이 들어봤죠? 네, 2번 크로스백, 네. 3번 더 크로스, 네. 더 크로스.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3가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알서포트입니다. 자사 제작 리모트콜 모바일팩 중국 진출. 자, 이 종목 원격 지원 솔루션 관련주라고 합니다. 알서포트가 오늘은 중국 진출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고 어떤 이슈인지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게시글 반응부터 볼까요? 네, 게시글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오르는지 정확히 알고서 사자 이런 글이 있었고요. 네. 오늘 살 거 없다고 덜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자, 이건 얼마까지 갈 것인가? 근데 중국 가서 뭐 하는 거죠? 이런 글이 있고요. 네. 화웨이 계약 얼마나 할까? 이런 글이 있네요. 네, 그리고 시장이랑 완전 별개로 상승하는 알서포트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차트 보니까 엄청난 급등을 해왔네요. 장중 22%까지도 네. 올랐었는데 중국 모멘텀이 정말 확실히 강하긴 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나왔던 소식이에요. 네. 어제 나왔던 소식으로 어제가 이제 점 상한가 이제 들어간 맞아요. 모습이었고 오늘 거래량이 현재 엄청나게 나와주면서 17% 가까이 현재 상승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유는 이제 자사 제작 리모트 콜 모바일 팩인데 이게 중국 진출에 대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뭐 알서포트 쪽에서 보면 화웨이나 TCL이나 오포나 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3대 통신회사하고 10대 금융회사 쪽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진출을 할 것이다. 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이 급등을 했는데 네. 그 리모트콜 모바일 팩이 뭐냐면 여러분들 왜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보면은 어떤 뭐 금융회사의 그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원격으로 컴퓨터를 대신 누구가 봐줍니다. 그쪽 회사 직원들이 봐줘서 내가 할지 못하는 미처 설치하지 못한 걸 설치해주기도 하고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해주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모바일도 같이 연동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뭐 그런 이제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리모트콜 모바일 팩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력에 있어서는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고서 네. 이제 이렇게 공급 계약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로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시지만 그 중국 이슈 이런 거 터져줘도요. 정말 길어야 2, 3일이고요. 맞아요. 보통 하루에 끝나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알서포트가 어제 상한가에 아주 잠겨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나오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이게 조금 더 갔어야 됐는데 출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시작이 15%에 시작을 했다. 최소 상한가 가격이 더 올라갔어야 됐죠. 그래서 약간 조금은 오후장 상한가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조금은 비중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가 걱정인 것은 정말 끌어올리는 쪽이 있다면 제대로 올리려면은 오늘 상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게 오후장에 과연 나와줄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지금 시각은 저는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좀 더 보실 분들이라면 2시 넘어서 것까지 최소한 한 번이라도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네. 그게 안 오전에도 안 나왔거든요. 그게 안 나올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중을 줄이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가 가기 위한 종목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치고 올리고 누르고 몇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뭐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속을 모르겠어요, 이 종목은요. 그래서 분봉상의 움직임도 크지는 않아서요. 오후장까지 체크하시다가 그래도 못 올라간다 싶으시면 우선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 내일장 대응을 다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서포트 많이 오른 만큼 오후장 흐름 보시면서 매도 준비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삼성생명입니다. 지주사 전환 기대감에 시초가 급등. 그동안 큰 박스권을 그려왔던 종목입니다. 삼성생명이 오늘은 금융 지주사로서의 전환 기대감에 네.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좀 올해 들어 많이 내려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오늘 급등세가 좀 반가워 보이는데 상승폭이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뭐 급등은 좀 나오다가 좀 몇 차례 또 네. 삼성생명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서 좀 하락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뭐 게시글 반응부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르는 건 좋은데 저항이 너무 심한 상황. 뭐 또 금융 지주사로서 전환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자, 이러다 아니라 그러면 급락 이런 것도 있었고요. 매매 시기가 중요한 듯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이 꾸준히 매집 중이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게시글 글처럼 이러다가 아니라 그러면 급락한다라는 맞습니다. 우려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정말 무서운 얘기일 수 있거든요. 지주사 전환 얘기 일단은 아직 확실한 건 없는 거죠. 네, 아직 그 삼성생명 측에서 우선 오늘 어제가 한 새벽에 네. 글이 올라왔어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어디 쪽에서 올라왔는데, 언론사에서 그 글을 냈어요. 뉴스를 냈는데, 금융지주사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될 것이다, 삼성생명이. 그래서 그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부터 해서 네. 상승을 하면서 시가가 현재 고가에서 10만 7천 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다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생명이 오전에 바로 또 반박하는 또 얘기를 합니다. 금융지주사 전환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또 다시 한번 쭉 밀려버리기 시작해버렸죠. 그래서 네. 플러스 4%대 현재 5%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현재 플러스 4% 유지하는 네네. 것은 그나마 조금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삼성생명은 2012년부터 계속 같은 이슈가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2012년도에도 같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버티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재용 부회장님께서 좀 삼성 쪽에서 라인 쪽에서 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 또 지분 구조 때문에 지주사 전환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 포인트가 필요하지만 또다시 아니라고 해놓은 상태라 우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건희 회장님께서 어찌됐던 아무 일 없다는 게 깨어나시거나 상황을 모르지만 깨어나시거나 아니면은 좀 어떻게 좀 잘못되시나 해서 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올라가는 상황들, 어쨌든 결론이 난 이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이후에 결정할 부분이지 그 전까지는 이걸 어떻게 결정 내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 그 누구도 이건희 회장님의 상태를 아직 모르잖아요. 정확하게는. 네. 그렇죠? 얘기가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삼성생명이 이렇다, 어떻게 간다, 뉴스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하고서 주가에 대응을 할 필요는 제가 볼 땐
없지 않나. 네. 근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찌됐든 지수자 전환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5년에서 10년 농사 지으실 분들이라면, 그냥 주저없이 매수가 가는 구간은 현재 가격은 사실이에요. 현재 가격 자체가 싼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반등 기대는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따라서 단기적인 노림을 조금 보고 대응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장기 투자하실 분 이외에는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장기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당장은 이 이슈가 큰 모멘텀거리는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큰 폭의 하락. 네, 지난 하반기에 꾸준히 올라왔었던 네이버입니다. 자, 7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던 도중에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게시글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게시글 분위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역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성장성이 없나요? 네, 이런 글도 있고요. 옛날에는 100만 원도 갈 거라고 그랬었는데, 네, 저도 그랬었습니다. 자, 라인 상장하게 되면 네이버 주가 영향은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 좋게 나온 거 아닌가요? 지치네요.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실적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3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 이익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해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시장이 대체 얼마나 크게 기대를 했던 건가요? 사실 뭐 그렇게만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예상치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요. 네. 그냥 적당히 좀 적게 나온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리나요? 뭐 항상 그렇지만은 그 기관들이나 외인들이나 뭐 팔기 위해서 항상 핑계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기관들은 이유가 있어야지 사는 거고요. 이유가 또 있어야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하했기 때문에 그냥 우선 어떻게 한번 수익 실현하는 거죠. 네. 이익 실현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음으로 이제 매출이 3조를 넘었어요. 한 해 실적 자체가. 근데 해외 쪽 라인이 굉장히 매출이 잘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해도 사실 좀 너무 많이 떨어지기는 해요. 네. 좀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네이버가 누가 많이 던지고 있냐 보자면은, 뭐, 외인들이 뭐 8,000주, 기관이 매 1,000주 매수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요거는 끝날 때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현재 실시간으로 보자면 외인들이 25,000주, 2만 주 이상 좀 매도세가 좀 잡히는 부분으로 외인 매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하지만 주가가 좀 내려가자면 밑골이 많이 좀 달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 포인트에서 많이 깨진 상황에서 다시 올려치고 있는 모습에서 다시 60일선 라인의 회복을 하려는 오늘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도 매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오후장까지 해서 상승 그림 나와주면서 빨간 양봉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밑골이 달아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후장 들어서 빨갛게 양봉 그려주면서 치고 올라가면서 한 65만 원대까지 회복을 해버린다면 그때는 또 다시 한번 내일장에도 좋은 그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걱정할 건 아니고 네이버 좀 장투 관점으로서 대응을 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정을 보이는 거고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반등이 나온다. 그게 오늘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 조정 이후 반등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신규 매수도 지금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음봉 자체가 양봉으로 바뀌면서요. 이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4만 3천 원대. 요 정도 포인트, 63만 3천 원대 포인트 회복 나오면서 빨간불 좀 그려준다면 그때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64만 3천 원대 회복한다면 매수 관심 가져가봐도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Y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3922님이 보내주셨네요. 상반기 끌고 갈 주도주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무료 문자로 보내드린 종목을 네. 하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료 문자로 전체로 제가 공개해드린 무료 종목은 알톤 스포츠입니다. 알톤 스포츠. 뭐 삼천리 자전거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네. 삼천리 자전거는 이미 미리 움직인 관계로 제가 알톤 스포츠를 추천을 드렸고요. 6,4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네, 무료로 다 보내드렸고요. 현재 6,450원 보여주면서 약 50원 정도가 현재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알톤 스포츠나 뭐 삼천리 자전거나 이 주목을 하는 자전거 주들을 제가 주목하고 있는데 왜 그러하냐면 항상 지금 이제 뭐 1월, 2월, 뭐 12월 요때가 그 바닥으로서 매수하기 참 좋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한 5월, 6월 때가 항상 피크를 그리거든요. 네. 그러면 현 구간대 알톤 스포츠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최소한 한 20-30%의 수익을 노리면서 1분기, 2분기 실적 개선세, 특히나 2분기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기대감 가지고서 따라 들어가도 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뭐 알톤 스포츠의 차트는 약간 너무 급등 흐름이 있어서 어지럽긴 하지만 삼천리를 보면은 극명하게 보입니다. 삼천리 볼게요. 삼천리 자전거를 보자면 자 보십시오. 이게 2013년부터 해서 좀 이게 항상 연초 그리고 이때 사더라도 항상 네. 5, 6월을 되면 한 올라 있어요. 많이. 그러네요. 여기도 작년에도 그렇고요. 3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변함없을 겁니다. 근데 삼천리 자전거는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알톤 스포츠로 돌아가 보자면 알톤 스포츠는 좀 다릅니다. 아직 좀 많이 안 올라간 그러네요. 상황이라 네. 따라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삼천리보다 알톤이 좀 더 가벼워요. 그래서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종목으로 이번에 또 한번 승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추천을 드렸고요. 자전거 관련주 다른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 끌고 갈 주도주 자전거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계절적 성수기 앞두고 미리 대비하자라고 해주시면서 알톤 스포츠 6,400원 아래에서 매수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답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이제 퀴즈 정답 공개해 볼까요? 네, 퀴즈 정답입니다. 네. 쉽습니다. 정답은 되게 비싸 보인다 말씀드렸는데요. 1번 골든크로스입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께 김선유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생방송 증시와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